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후에 복지여성건강국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된 환경복지위원회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간, 감사위원회 편성과 2페이지, 3페이지의 감사 대상 기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총 464건의 자료를 받아 감사한 결과 총 68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 16건, 건의 5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보고서 4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페이지는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의 부서별 총괄 현황이며 보고서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총 29건으로 시정 6건, 건의 23건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총 19건으로 시정 4건, 건의 15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건의 4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총 9건으로 시정 3건, 건의 6건입니다. 태화강 정원사업당 소관은 시정 1건, 건의 1건이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은 총 5건으로 시정 2건, 건의 3건입니다. 보고서 6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는 16건의 시정요구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 의원님. 예, 우리 전문 위원님 결과 보고서 또 잘 일에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또 위원장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이래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또 이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과 또 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집행부서에서 또 시정 건의 사항을 또 면밀히 또 우리가 검토하면서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을 또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런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또 만전을 기하시면 좋겠다는 또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 의원님. 네, 안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지금부터 서희용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영희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영희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 조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재정비하고 궁극적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노력과 행정적 조치와 재원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6조까지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가족과 지인 등 중요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삶에 다각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때로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웰다잉에 관한 사항은 단지 노인이나 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조성되길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성 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지 정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과장님이 해외 연수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9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조례 제명을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사항 추가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시행과 지원 등 시장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대상에 관한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 구축과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복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웰다잉 문화조성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생애 주기의 한 과정으로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터부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웰다잉을 노후 준비의 한 측면으로 보는 관점과 임종 과정의 치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예상되는 등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자살, 고독사 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태도 변화, 제도적 문화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의된 본 개정 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죽음을 맞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규정하여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웰다잉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생애주의적 관점에서 죽음을 자유롭게 말하고 성찰하는 문화, 준비를 통해 인간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고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 시책과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고 적용 범위 내용이 한정적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 한계가 있어 이는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위원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영희 우리 위원장님 조례 또 이래 준비 또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수명이 우리 다 연장되는 그런 관계, 수명이 다 연장돼 한 10년 이상 다 뒤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산율보다도 우리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 있는데 또 사실 또 우리 이 고령화 시대를 또 접어들면은 참 우리가 참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말기 환자들 병원 신세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건데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웰빙 문화 조성 이 조례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호스피스 호스피스 분들에게 또 우리가 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또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말기 환자 옆에서 최종적으로 지켜보면서 서비스를 또 이래 하고 있는 호스피스에 대한 그런 재정적 여러 가지 또 이래 지원이 또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호스피스 이분들이 이 최종적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편안하게 임종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울산의 호스피스 인원이 얼마나 행정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분들로 별도로 또 교육을 또 철저히 또 이래 도움되는 그런 교육을 또 이래 해서 또 말기 환자들에게 끝까지 갈 때까지 또 심적으로 이래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사실 어세 환자들이 더 잘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살겠다 이래 어세 시대적으로 그래 고통받고 사니 좀 살 가망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은 또 본인들이 일찍이 가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적으로 또 함께 우리 문화를 이래 또 이 사람들 빨리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래 문화 조성이 또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이 해당되는 그 행정에서 또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좀 해서 이런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4조 사업 추진하고 제5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호스피스 우리 저에 대해서 우리 이 복지 여성 건강국에서 뭐 좀 이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원래 안구도 사전임명 의료기관에 예산을 우리가 4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하고 있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호스피스 센터가 울산대학병원에 지금 국비와 자부담으로 울산대학병원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황도 울산대학교에 있고요. 지금 보면 호스피스 전문 요양병원이 우리 울산에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손 요양병원이 울주군에 있고 또 이제 정토마을 관자재 병원 요양병원 여기 가 보면은 호스피스를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 울주군 상북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 2군데는 국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제 보면은 우리 시도 아닌 다른 데도 아직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전국적으로 한 5군데 정도 요거는 이제 또 자비도 하고 있는 데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400만 원 요것도 지금 본 예산에 삭감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좀 추경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또 정영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예.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부서에서도 또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예산이 뭐 이래 녹록지 않아서 삭감된 걸로 또 이래 봐지는데 사실 그 울산대학교에서 뭐 국비도 지원받고 자부담회가 이래 뭐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뭐 뒷짐만 지고 바라보는 그런 현상인데 내년도 뭐 당초 예산에도 꼭 우리가 또 조례에 또 부합되도록 예. 또 뒷받침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예, 하니까 앞으로 의원님 또 우리 환경복지위원장님이 또 발의하신 거니까 좀 아침과 추경 때 좀 해주시면은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전영희 위원장 조례 또 이래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례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복지가 이제 출산 그리고 삶에 맞추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도 이제 복지를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이 아주 시적절하고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를 전부 개정안을 내주셔서 우리 전영희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보기에 이 영적 돌봄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 모법에도 상위법에도 이게 개념화되어 있습니까? 영적 돌봄이 상위법에. 네네네. 예. 아니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상위법에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들어가 있습니까? 아 예. 옛날에는 예 괜찮아요. 네. 예. 호스피스 완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예명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말기 환자를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적. 종합적인 예.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영적 영역을 영적 돌봄으로 표현했네, 그죠? 아, 예. 사실은 그 법적 용어에 영적 돌봄이라는 말을 잘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주 굉장히 그 진일보한, 굉장히 빠르게 좀 개념화된 그런 용어라서 이 조례가 더 참 품격 있게 느껴집니다. 예, 이런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이. 그다음에 우리 호스피스 인력은 지금 울산에, 그러니까 그렇게 호스피스에 근무하는 사람 말고도 있겠죠. 자율적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예, 하고 있는데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 정확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보면 이제 호스피스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입원 병동에서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현황이 그렇게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가능해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가는 파악은 아직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병동을 가보니까 그렇게 이게 호스피스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관자재 병원을 직접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시골이면서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들었고요. 제가 그 관자재 병원 호스피스 동을 저도 궁금해서 지난 여름 휴가 때 가봤는데 가는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임종까지 제가 지켜보고 왔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위원장님의 그 조례가 너무나도 마음에도 와 닿고 꼭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같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자들도 많이 와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백은찬 의원님 네네. 추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또 이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간호하는 역할을 호스피스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웰다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했듯이 웰다잉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알리는 작업인데요. 호스피스하고 웰다잉은 다른 거죠, 조금.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직접적인 치료, 그걸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호스피스의 역할이고, 웰다잉은 그런 것도 이제 도울 수도 있지만 심리학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웰다잉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웰다잉도 그동안 거의 사비로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혼자 어렵게 이 사업을 계속 수년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이제 해오신 것 같고 하다가 이제 지치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제 이것을 좀 알려주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오신 거고, 그래서 이제 울산과학대에 호스피스의 병동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들이 또 찾아오셔서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지원이 돼줄 수 있겠느냐, 힘이 돼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학대도 지금 과학대 원장님이 지원을 해주신 조그만 돈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아주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사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호스피스 인력이 우리 울산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충족하려고 하면 호스피스 인력 양성과 인력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좀 연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좋은 조례가 호스피스 인력이 부족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그냥 조례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충분한 호스피스 인력의 제공으로 정말 웰다잉의 문화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전영희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보면은 호스피스는 전문의,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 네. 그러니까 전문의가 하는 죽음을 독려하는 거, 죽음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웰다잉은 그냥 단체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엔딩 노트와 유언장과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엔딩 노트에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언장이라는 것은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을 남기거나 재산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라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교육과 그 자격증을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가 법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한해서 행정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승인된 기관 단체 안에서. 현재로서는 저 울산 안에 그 사전 연명 의료양서 등록 기관이라고 불교 호스피스 협회가 네.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군의 그 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4군데가 사전연명 의료양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호스피스 기관들도 건영 호스피스 센터가 있고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예, 호스피스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웰다잉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는 분이 법적으로 승인된 비영리 단체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행정적 재정적 그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예. 승인된 기관 뭐 비영리 단체나 그런 걸로 저희가 예. 그 법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한해서 그렇죠. 지원을 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원 제5조의 2항을 읽어보면은 그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은 단체 등에 그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고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단체는 또 웰다잉을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또 웰다잉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누구나 하면은 사업비나 전부 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몇 조죠? 제5조의 2항. 예. 앞에까지는 뭐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은
어차피 시나 구에서 법적으로 예. 이렇게 승인해준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되는 예. 게 맞다고 예. 보는데 예. 및 단체 등은 단체는 되게 단어가 모호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원하려면은 어떤 뭐 법인이나 어떤 단체가 돼야 돼. 개인적으로는 지원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예. 명시를 법적으로 승인된 단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단체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어쨌든 범위가 모호한 것 같아서 예, 예, 단어를 말씀 좀 맞습니다. 명확하게 명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예 한번 말씀. 지금 이제 웰다잉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지만 고담이라고 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울산에서 진짜 최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웰다잉 센터를 운영해 오신 조직이 좀 약하더라고요. 우리 시에 와서 저 법인 등록을 한다든지 제가 법인 요건이 너무 적어서 일단 등록 단체로 하자. 그래서 의원님 지적이 맞으신 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단체가 웰다이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영적 치료나 이런 심리적 치료 이런 자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환자의 접근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단체 등에라는 말에 이제 함정이 될 수가 있어서 등록 단체라 하면 요건이 100명 이상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단체가 우리과의 실적을 내면 그걸 평가해서 등록해 줍니다. 그럼 등록해 주면 나중에 우리 시가 시민사회단체 보조 사업이 일어날 때 그 단체에게 그 사업비를 계획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처럼 단체라고만 명시했을 때는 지금 말한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서 2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을 풀어주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속에 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하시는 누구나 시민들이 이 조례를 가져와서 여기 단체 등 명시돼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해달라라고 했을 때 규정이 모호하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보면은- 등록기간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의뢰가 오면 등록기간이라고 명시돼 있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11조에 보면 11조요? 예 11조는 없는데 7조가 다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까?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 기관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이라는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거는 법률인데 이 예. 내용은 호스피스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이게 지금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11조에 보면은 뭐 등록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네. 뭐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웰다잉에 대해서 여기 단체 등에 대한 규정이 뭐하니까 뭐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죽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유도한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분명 뭐 아까 자격증도 없다고 하셨는데 뭔가 명확한 이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논의가 필요하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단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 어떻게 내리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일반적인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걸러는 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등록단체라는 제가 아까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100명 이상의 회원이 2년 동안 봉사활동을 거친 검증기관을 우리과에 등록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냈을 때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주는 거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쯤 모아갖고 우리도 이거 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오해 소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격과 요건에 관한 사업계획은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지는 장치는 있습니다. 모든 단체라고 신청했다고 돈 다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등록단체. 아 여기 밑에 등록단체 등록을 단체 하지 말고 등록단체.
여기 발의하시는 위원장님 생각을 한번 의중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은 시간 정해를 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좀 가지면 어떨까요, 부위원장님? 예. 일단 그 검토하는 동안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예, 등록 단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여기 그 호스피스에 등록 기관이라고 되어 있듯이 등록 단체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영리는 이제 법인을 말하는 등록은 법인은 아닌 아까 100명 이상의 2년 봉사활동을 한 실적을 가진 사람 물가에 등록한 그런 등록단체. 예,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김신영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잠깐만요. 제5조 지원에 관한 사안 2항에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위한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은 단체 등이라는 그 문구가 범위에 명확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및 등록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김시현 의원께서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너무 닫아버리면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단체 등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등록만 좀 삽입을 하고 등은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수정해서 그렇죠. 예. 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비영리 법인 및 등록 단체 등에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등은 있잖아 원래. 그러니까 등록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 등록자가 등록만 들어가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예, 그 부분만 설명해서 발의해 주십시오.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조항을 비영리 법인 및 등록 단체 등에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김시현 의원께서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시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시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축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하수도 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의 구분 기준을 하수관로 강경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장과 구청장 군수의 공공하수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중 시장의 하수관로에 대한 업무 범위를 900mm 이상 관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오수 간선관로 및 오수 간선관로의 중개 펌프장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 6월 금침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과 구청장 군수의 공공하수의 업무의 범위를 하수관로 강경 기준에서 하수관로 기능 기준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적정한 유지관리 및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안 제19조 및 별표 1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안으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이 단기간에 건설된 특이한 지역으로 하수처리 시설의 신설 및 정설, 노후 장비 수선, 유지관리 비용 등 하수도 사업의 재정 수요에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공공하수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 사용료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물가 안정이나 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및 추진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정안 보면 500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모든 곳에서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것인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규정이 그 하수 처리 시설이 이제 500톤 이하는 이제 마을 하수도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은 그 실제적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3년간 단계에 거쳐서 인상을 하도록 한 게
인상 후에 우리 재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인상이 만약 된다면은 이 하수 처리 시설이 개선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빠르게 증가해서 이 노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요, 그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뭐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릅니다. 시민들은. 이게 나중에 이제 되고 난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뭐 다른 외부를 통해서 알려질 때, 그때 시민들은 이제 느껴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먼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시가 2018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보면 지금 그 78.21%입니다. 전국 광역시 평균이 한 83%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90% 이상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가 요번에 이제 3년 동안 11%, 10%에서 32%를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90.1% 정도의 요금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은 노후 하수 관로라든지 내년에 언양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이라든지 방어진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이라든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3년간 시설 투자와 보수에 한 2,78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했던 BTO라든지 BTL 건설비 상황액이 연평균 한 606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수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입법 예고한 부분은 사실 공보에 입법 예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견이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해서 그거를 안다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동장 이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동장 이장들 하시는 회의에 이 부분을 좀 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열리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그 심의위원회 열린지 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고가 나간다면 이 부분도 공고도 그냥 일반 뭐 공고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각 읍면동에 그 회의를 매달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참고 자료로 좀 넣어 주십사. 예.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좀 더 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리고 할 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제안 설명을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은 뭐 해서 현실화율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시민들의 의식도 좀 변화돼야 되거든요. 예.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 각자 시민들 의식도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사비에 있는 부분인데요. 수정은 아니고 기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인데
조례의 10조에 대한 보니 지금 하수도의 공사에서요. 설계점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비 증액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시고. 그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그 설계를 할 때 이 우리 하수도 공사는 관로 공사라든지 뭐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땅을 파서 이렇게 관을 매설하고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주로 지하에 들어가고 이런 공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땅을 굴착을 해서 그 확인을 해야만이 지하 지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암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을 때보다 현장 여건이 다르게 되면은 설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를 해서 설계 변경이 수반되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악용을 했을 때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특히 상하수도 부분이 기존에 우리 각 지자체에서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설계 도면하고 다른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실제 팠을 때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업자가 설계 도면만 보고 우리 시에서는 3m 밑에 5m 밑에 구조물이 있다라고 해서 땅을 해서 팠는데 1.5m를 팠는데 거기에 하수 관로가 묻혀져서 파손되어서 그 기존 업자들이 1,000만짜리 공사하면서 1,500만 원을 구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조례에 좀 해서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지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울산광역시 그 하수도 보급률이 다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는 한 몇 프로 좀 됩니까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우리 시는 99%입니다. 보통 타 지자체는 한 하수도 보급률이 한 몇 프로 좀 되죠? 지금 광역시 단위는 100% 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단체는 40에서 5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 시는 좀 우리 시는 한 99% 넘으실 거는 거의 100% 거의 건재배가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하수도 정책 또 환경 또 이래 또 보호 차원에서 울산의 또 하수도 보급률이 또 정말 좀 이래 환경 정책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펼쳐주고 계시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하수도 이래 사업 이래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 회계가 들어오는 물론 일부 있겠지만도 거의 재정 운영은 하수도 특별 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한 90%까지 권고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울산 광역시는 지금 수준 지금 몇 프로까지 지금 이래 부과되고 있죠?
지금 그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78.2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 광역시, 서울시 빼고 그 평균 봤을 때는 94% 정도 됩니다. 지금 울산 우리 광역시는 78%, 78.21%입니다. 78.21%. 네. 그 지금 정부 우리 권고안이 한 90%에 한 10 몇 프로, 10 한 2% 정도. 12% 정도. 예, 좀 못 미치네, 그죠? 예, 예. 예. 그래요. 정말 하수도는 각 하수 수질 개선 사업소로 이래 하수 관로라든지 중계 범퍼라든지 이런 가지 신설, 정설,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집안 치마라든지 그런 저런 거를 정말 예산 문제 다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모든 사업들이 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 현실화 사업을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3년간 이래 요금 인상률을 12%씩 이래 3년간 이래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한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인상률이 정말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도록 인상해 주시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면 3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우리 또 하수도 사업에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재정 분석을 해볼 때는 내년부터 11%, 2021년 11%, 2022년 10% 이렇게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장 확장이라든지 노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BTL, BTO 사업 채무 갚는 데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 하수 관리과 여러 가지 정말 하수 정책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참 열악한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정부 권고안대로 우리가 요금률 90%까지 인상에 함에 있어 가지고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하수 정책에 차질 없도록 잘 또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피치 못하게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하수 요금이 현실화율도 아까 78.21%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럼 타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타 광역시의 현실화율을 보면은 대구가 90.7%고요. 인천이 87.74%, 대전이 98.92% 이렇게 좀 높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좀 낮습니다. 광주가 63.94%,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65.96%입니다. 이건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65.96%입니다. 예. 서울은 하수 관로 하수 설치율이 거의 1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00%. 예. 광주는 어떻습니까? 하수 관로 설치가. 이 부분은 이게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이게 설치 관로 설치가 떨어지면 이 요금도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예외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의 요율이 78.21%인데 사실 우리 하수 관로 설치율은 전국에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거의 97% 네. 수준에 달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이가 우리 하수 재정에 적자를 가지고 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 관로 설치율이 높은데 현실화 요율은 좀 떨어지니까 이 현실화율을 3년간 이제 좀 높이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하수 관거 설치율에 비해서 봤을 때는 이 요금을 한다고 해서 재정의 어떤 적자 폭이라 할까, 적자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재정 분석을 해봤습니까? 예, 요 부분은 외부 용역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하게 분석을 했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금 현실화율은 사용료 수익 나누기 총 원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용료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은 현실화율이 높아집니다.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요금 인상이 되면은 현실화율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높아지겠죠.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관로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거는 요 정도 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앞으로 하수 관로를 더 확장한다든지 또는 노후 하수 관거를 좀 교체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이거 올린다고 해가지고 좀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충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국비가 시가지 구지역은 국비가 20% 지원이 되고요. 울주군 지역은 50%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럼 국비를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재정 특별회계에서 매칭되는 게 아마도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 교체하는데도 국비 확보가 용이합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예. 아무튼 아주 필수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금을 인상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인상과 관계없이 또 하던 또 사업은 계속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97%에 있는 하수 관거 설치가 빨리 좀 100% 되어서 모든 수용가들이 다 이렇게 하수를 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 조금 자연불악 같은 데 가면 아직도 하수 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가보면 의식은 이제 이걸 그냥 무단 방류해서 그냥 아무데나 하천이나 이런 데 내보내기는 굉장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하수 관거가 이제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의식과 현실 속에서 괴리감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높은 의식에 좀 부합될 수 있도록 자연불악이나 좀 외진 곳에도 하수 관거 설치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기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권수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서건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9년 우리시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전수조사 결과 상위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2016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른 조례 조항 변경 사항이며 제9조 제4항 및 제11조 제3항의 현행 제77조,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127조까지를 제62조,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2017년 6월 29일 상수도 사업본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제13조 제2항의 현행 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지역사업소장을 지역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건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이며 상수도 사업본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부터 질의 있으십니까?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수열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도 김시현 우리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또 부서명 변경 등 개정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상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서 부서명 변경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이므로 저 또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